러시아 덕분에 따라잡은 미사일 기술 30년, KF-X용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한국형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그 모습을 드러내다. 2021년 2월 15일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군사뉴스 전문지 NeighborNews.com은 KF-X에 장착될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4일 173화 KF-X 세계에서 5번째로 자체 개발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항모 잡는 전투기가 되다 편을 통해 KF-X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여 세계에서 5번째로 항모를 잡을 수 있는 전투기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들 중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대함 버전은 없기 때문에 제가 5번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많은 정보가 공개된 대만의 슝펑 초음속 대함미사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는 아직까지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전문지 밀리터리 리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 중인 무기체계 중에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돌 정도로 엄중하게 보안을 유지한 3가지가 바로 현무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전자전 체계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3가지 무기는 최고 극비 사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논문이 학술대회에 출품되는 것조차 차단당할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있던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컨셉 아트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동시에 네이버 뉴스는 자체 정보통을 활용해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해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함께 읽어 나가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난제는 바로 램젯 엔진 핵심 기술과 공기 흡입구 형상 설계였고 당시 대한민국은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자체 기술로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2017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했죠.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과 일본의 미사일 기술 사이에는 상당한 세월에 해당하는 격차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일 간의 미사일 기술 격차를 단숨에 따라잡게 해주었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불곰의 나라 러시아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번역을 마친 이후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이야기는 램젯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이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기술 덕분에 공대공 미사일의 명가 MBDA가 만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버금가는 능력을 지닌 국산 시계외 공존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LIG 넥스1은 KF-X용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결국 KF-X는 양산 시기 전후가 되면 대함, 대공, 대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추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네이버 뉴스가 게재한 짧은 기사를 번역해 본 이후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될 신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모습을 그려낸 첫 컨셉 아트가 공개됐다.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400mm급 공대함 유도탄 2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공기 흡입구에 장착을 뜻하는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사정거리가 500km에 달한다. 이 신형 공대함 미사일은 2026년 실사격 테스트를 거친 이후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에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KF-X와 함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이버 뉴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대한민국 방산업계 소식통은 이 신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 제조업체인 LIG 넥스1과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는 정보를 확인해 주었다. 비공식적으로 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며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KF-X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대한민국 해군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은 KF-X에 장착하기 위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로 시계외 공중전 BVR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램젯 추진 방식을 사용한다. 2020년 2분기에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발행한 국방과학 기술 플러스 제248호에 따르면 400mm급 공대함 유도탄 2를 위해 개발된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신형 시계외 공중전용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램젯 엔진, 데이터 링크 기술 등 공대함 유도탄 2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확보하게 된 여러 기술들이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내 기술로도 큰 어려움 없이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400mm급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200mm급 장거리 램젯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부품들의 크기만 서로 다를 뿐 동일한 설계 컨셉과 형태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동일한 설계를 적용하지만 그 크기를 줄이는 접근법을 통해 고체 연료 로켓 추진 방식의 미사일과 비교해 상대적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 미사일의 높은 양산 비용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더해서 2019년에 개최된 서울 에어쇼 아덱스 2019에서 LIG 넥스원이 공개한 KF-X용 미래형 순항 미사일에도 적외선 영상 IIR 탐색기가 탑재돼 주요 타격 대상인 육상 목표물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이동 중인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글로벌 군사 뉴스 전문지 NeighborNews.com이 2021년 2월 15일에 게재한 New Supersonic Anti-Ship Missile for South Korea's KF-X Breaks Cover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X를 위한 신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그 모습을 드러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1990년대 초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군사 대국화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이들 간의 알력 다툼에서 우리의 권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5가지 전략 무기 체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의 지팡이라는 별명과 함께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전역 탄도미사일로 등장한 현무4를 포함한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현재 도산 안창호급으로 불리는 KSS-3 잠수함 사업, 초음속 대한미사일, 한국형 전자전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시정찰용 위성이 바로 그 5가지 전략 무기 개발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5가지 전략 무기 체계들은 KKMD를 통해서도 자주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하게 될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경우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에 얽힌 뒷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무리수였지만 초음속 미사일 체계의 복잡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산 넘어 산인 형편이라 자연스레 개발 예산이 늘어나고 개발 스케줄 또한 엿가락처럼 늘어났지만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탄도미사일 현무와 함께 전략적 비닉 무기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고 덕분에 취소되는 일 없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만나게 될 KF-X는 국산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갖추지 못한 절름발이 깡통 국산 전투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 전략 과제로 결정된 초음속 미사일용 램젯 엔진에 대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에 실려있는 내용에 따르면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우리나라 개발진들에게 현실적인 장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당시 이웃나라 일본이 ASM-3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최소 2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한민국 개발진들은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초음속 풍동 실험실조차 없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선진국들과 수십 년 차이로 벌어져 있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도가 브라모스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 기술 도입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개발이 어려운 공기 흡입구 구조 설계와
램젯 엔진의 핵심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2000년대 초반 당시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램젯 엔진을 모두 실용화시키고 이를 해외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기술 협력 경험이 많고 실제 기술 면에서도 우수한 러시아 MPO 메시사의 야혼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요구한 형상 설계 기술 및 램젯 기술 등이 러시아에서도 핵심적인 전략 기술로 구분되어 있다며 배짱을 튕겼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을 요구했죠. 그렇지만 당시 러시아의 경제가 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그 나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 기술 설계를 활용해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KF-X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능동전자 주사 배열 A사 레이더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러시아에서 핵심 관련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양국이 수십 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개발 경쟁을 해왔던 첨단 레이더 기술을 우리는 운 좋게도 수백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바로 도입할 수가 있었죠.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있어서도 당시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아주 좋지 못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핵심 기술을 판매한 것이지 지금이라면 아예 협상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사를 살펴보다 보면 불곰국 러시아의 덕을 본 부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미소 냉전 시대 동안 공산주의의 원조로 대한민국과 척을 지고 있었던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호랑이를 키운 셈이겠지만 세계 무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에게는 악몽 같은 러시아겠지만 중국과 일본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친교를 굳건하게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죠. 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라는 격언을 굳이 되새겨보지 않더라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자원강국이고 대한민국은 기술강국이라는 점도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러시아를 떠나간 대부분의 해외 기업들과는 달리 끝까지 러시아에 남아 시장을 지켰던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이미지가 매우 좋다는 점도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4.5세대 전투기 KF-X에 장착될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해군력에서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항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전략 무기가 될 예정입니다. 수상 전투함에서 발사하는 함대함 버전과는 달리 공중에서 발사되는 공대함 버전은 전투기의 비행 속도로부터 이미 마하 0.6에서 0.8 정도의 가속도를 얻게 되고 높은 고도에서 유래하는 위치 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벼운 무게라도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대함 버전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0에서 400km 내외라도 공대함 버전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KF-X용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첨단 시커와 램젯 엔진을 갖추고 데이터 링크 기능도 보유하고 있어 기동 도중 경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 놓친 표적을 선회하여 다시 타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야혼트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 대부분을 KF-X용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파생 기술을 통해 우리의 염원이던 미티어급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하도 많다 보니 레이더 주파수나 각종 암호 체계 등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전자파 교란, 제밍에 특히 약하다는 점이
얼마 전 파키스탄, 인도 공군 간 공중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만들어지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외부로 노출된 정보들이 거의 없기에 전자전에 교란당할 리스크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일본도 그런 이유에서 99식 공대공 유도탄 AAM-4를 개발한 것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KF-X를 운용하는 우리 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KF-X를 도입하는 해외 국가들이 장착할 무기체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가 되며 이는 KF-X 수출에 있어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뉴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국내 무기체계들의 가성비가 될 텐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기체계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가성비 분야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그 답을 찾은 듯하네요. 바로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등의 동일한 설계를 적용하지만 그 크기만을 줄이는 접근법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개발진들이 앞으로도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